네, 뉴욕과 유럽장 마감 상황 그리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WTI가 강한 모습 보였다는 소식까지 확인을 해보고 오셨습니다. 네. 자,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서 전망 들어볼까요? 네, 비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니케이 지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좀 그 변동성이 강한 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 상승을 이끌 새로운 호재가 없고요. 또 팔기도 그렇고 사기도 어려운 장세인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리 일본 경제재생장관이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고 또 3월 말까지 니케이 평균 주가가 13,000엔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의 그 인식은 분명하지만 이제 문제는 북핵 문제가 재정 확정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내일부터 시작될 일본 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주말엔 G20 재무 회의와 또 미일 정상회담과 같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투자 방향을 좀 점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수출주보다는 금융이나 운송, 정보통신과 같은 내수주를 중심으로 한 그 저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일본 증시와 같은 경우는 수출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랠리를 펼친 건데요. 오늘 G7에서 코멘트가 나오면서 외환 시장에서 엔화 강세 반전이 나왔습니다. 이 이슈는 오늘장에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G7 공동 그 설명서 발표 직후에 그 외환 시장이 엔 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지금 현재 그 각국에 대한 그 인식이 정확하게 그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담한 그 금융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 일본의 경제 정책이 그 엔 하락 유도에 맞지 않다는 국제 이해를 얻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화 자체가 좀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엔화 관련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이후에 불과 3개월 만에 달러화에 대해서 약 19%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또 미국이 또 엔 하락을 또 용인하고 있어서 이 하락세가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일본의 이 GDP라든지 무역 수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엔화가 하락했다고 당장 무역 수준은 개선이 되지를 않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체 외화에서 차지하는 무역 거래를 보면 한 77% 정도 됩니다. 이 때문에 엔 하락이 수입 가격에 더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1분기에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시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해 보면은 올해 1분기 환율이 작년 4분기보다 10% 하락을 한다면은 1분기 무역 적자는 9조 6천억 엔 정도로 사상 최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부터 엔저 효과가 적자폭을 점차 축소시키면서 2014년 말에는 4조 엔 정도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엔 하락이 1년간 계속될 경우에는 2년 차부터 실질 GDP가 0.2에서 0.4%포인트 정도 상승하게 되고요. 또 4년 차에는 0.4%까지 개선이 된다 그럽니다. 결국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엔 약세에 따른 그 가격 효과 외에도 해외 경제 회복에 따른 소득 효과가 뒷받침돼야지만 수출이 증대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올해와 내년에는 해외 경제 그 회복 속도가 완만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은 엔 하락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취득한 부동산 게이트가 연일 터지고 있는 등 이 부동산 시장에서 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춘절 연휴 기간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요동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최근에 그 투기 행위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그 주택 전산망이 구축이 됐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주택 거래 정보라든지 은행 신용 대출 그리고 부동산 구입 시 신원 정보를 필히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 취득한 주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콩아이아이라고 하는 그 49세 그 섬서성 농촌 산업 은행의 그 여성 부행장 같은 경우에는 이 투기 거래 방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없는 여자 그 자매 4명을 호적을 만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경에서만 41채 주택을 소유한 하다가 좀 적발이 됐고요. 광동성의 그 경찰 간부 같은 경우에는 뭐 실명과 차명으로 인해서 최소 192채 주택을 소유한 게 이제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작년 그 6월에 40개 도시에 구축됐던 전산망이 올해 6월에는 500개 도시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공무원들의 그 부정부패가 좀 적발이 된다 그럽니다. 특히 춘절이 끝나면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그 부정부패 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 겁먹은 그 고위 공무원들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쪽에 은닉해 놓은 고급 아파트라든지 주택 그리고 별장 매물을 시세보다는 많게는 20% 싸게 내놓고 대신 전액 현찰로 거래를 요구한다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재산 축적과 관련된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국고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부패 공무원들이 현찰을 바꿔서 해외로 돌리는 이런 그 움직임이 춘절 기간에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럽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습니다.